우리 저 정용근 청장이 이름에도 용자가 들어가고 용띠를 하면서 예, 용띠입니다. 네. 내년이 무슨 해? 용띠합니다. 그걸 몰라. 아, 내년이 아니 그러니까 정영근한테는 내년이 정영근을 해지. 감사합니다. 내년이 갑진년 용띠해입니다. 그리고 또 청룡의 해. 가장 상스럽다고 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우리 정용근 청장이 용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우리 정용근의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북토크 이런 데 가면 책을 이제 다들 사시는데 보니까 책을 한 5페이지 정도는 다들 보시더라고. 솔직히 다 보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데 앞에 한 5페이지는 봐요. 그 아까 제가 밖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하고 잠깐 아주 반갑게 만났는데 그분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그저 정영근이가 젖동량했다며. 이게 이 책에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네, 젖동량에서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컸습니다. 그 기억은 안 나실 거 아니에요? 안 나죠. 네.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예. 아버님이 그때 공무원이셨는데. 그렇죠. 아주 저 기골이 장대하시고. 예. 예, 그런 분이 갑자기 그 아내를 잃고. 그렇죠. 어쩌다 그랬어요? 뭐 병환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때 몇 살? 한 4-5살 됐죠. 4-5살. 달. 그러니까 4-5살. 이제 막 저기 100일 지나서. 예. 아이고 그런 애를 놔두고 가셨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65년 전인가? 아니 한 55년 전인가? 지금 60이니까 60년 전. 60 됐죠. 그러면 언제요? 64년. 1964년이니까 네. 아직 우리 먹을 거 좀 귀할 때네요. 보릿고개 아직 넘어가기 전이네요. 그죠? 그때 이 어머니가 딱 4달짜리 애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그걸 아버지가 안고 동네방네 업고 다니셨죠. 안고 업고 예. 동네방네 동양저주로. 그렇죠. 그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예. 아버님께서 그 과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 승낙 받으려고 한 하루 종일 휴가를 내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오래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똥이 하도 옷에 많이 붙어서 파리똥이 갑자기 왜 나와? 거의 그랬대요 그때. 네. 그래서 하얀 옷이 새카만 색깔로 이렇게 변했을 정도로. 파리가 그때 많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여름이었구나. 어렵게 살았죠.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그걸 업고 그걸 이렇게 동양절 먹여서 그렇죠. 그렇게 컸구나. 그거하고 쌀뜨물 이렇게 붓고 쌀밥 하면 하는 그런 예. 거. 예.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아니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재밌지도 않은 걸 왜 책에 맨 앞에다 썼어요? 아니 저는 옛날에 동양절 먹여 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진짜 본인을 본 건 제 처음이거든. 신기해요. 그 아버님이 어떤 정성으로 이렇게 키웠을지가 짐작이 돼요. 그런데 집이 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형제는 많았나요? 그때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닌데 네. 워낙 식구가 많고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막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풍족한 건 아니고 좀 어려운 너 혹시 아버지가 아주 고지식하고 뭐 요령 같은 거 모르고 그랬던가? 그런 부분도 있죠, 아버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월급 갖고 저 애들 다 먹여 살리니까 힘들었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4시간 동안 통학하고 그건 이제 중학교 때. 자전거로. 예, 자전거로. 그러니까 자전거로 4시간을 그러니까 등교할 때 2시간 자전거 타고.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걸어서 30리길을 왕복했고 중학교 때는 하루에 4시간씩 자전거로 왕복하면서 공부했고. 아무리 옛날 얘기나 하지만 좀 심하잖아요. 또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를 갔다 왔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용탄 저기 충주댐 밑에서 목행 초등학교까지. 목행까지. 그걸 걸어 다녔어요? 그렇죠. 그 고개를 보통 한 2개 넘는 거네.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저기 하루에 30리길입니다. 30리길. 그리고 중학교 그 자전거 길은 용탄에서 뭐 비포장 도로를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살기는 용산에서 살고 예. 초등학교는 목행 다녔고 그렇죠. 중학교는 어디? 충주중학교. 충주중학교. 예. 더 먼데. 훨씬 멀죠. 그거를 저 자전거로 2시간. 예. 왕복 4시간. 그럼 뭐 다리 튼튼하시겠네.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근데 그래서 충주중학교, 충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제가 들은 얘기랑 좀 다르네. 그 뭡니까? 여기 충주에서 뭐 정치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청주고등학교 나와야 된다고. 아닌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서울에서. 충주에서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하려고 그러면 다 청주고등학교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진짜예요?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 많이.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겠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영근 청장하고
우리 목행 초등학교, 그리고 그때 우리 갔던 데가 충주 고등학교. 예. 우리 이렇게 투어하러 다녔어요. 예, 그래서 충주 고등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제가 다 가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은 이 충주의 지역 정치인, 이 충주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젠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우리 충주 지역민들의 여론이 매우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길로 투신하셨는데 예. 왜 그랬습니까? 그때 경찰대학을 갔기 때문에 경찰을 했는데 경찰대학도 뭐 사실은 아버님이 원하신 부분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경찰대학교 몇 기예요? 저 3기입니다. 3기. 예. 그러니까 저보다 한 7, 8년 후배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경찰대 개교할 때 그 제가 알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가난한 학생들이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러잖아. 조금 그랬죠. 네, 왜냐면 거기는 저기 육사처럼 그 입학 등록금 없고 그다음에 그 생활비 생활비처럼 용돈을 줬거든. 그렇죠. 월급 조금 줬죠. 월급 좀 예,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한 20살 때 들어가잖아요. 20살 청년이 돈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바로 그 경찰 간부로 이렇게 그 취업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을 그동안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를 않아가지고 야, 나 경찰 왜 가냐 뭐 이런 시각이 있을 때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좋고 뭔가 하고 싶은데 가정이 받쳐주지 않아서 힘든 그런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그죠? 맞습니다. 경찰대 3기. 예, 3기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학생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경찰대학이 좀 생소하면서 당시에는 군대도 면제되고 또 바로 경찰 간부로 임용된다고 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찰대 얘기하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에 제일 먼저 사고 친 데가 경찰이잖아. 그것도 주로 경찰대 출신들이. 근데 표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사고 친 게 아니고 의사표시한 겁니다. 의사표시 아니 의사표시도 그 절차 맞게 해야지 뭐 데모하듯이 모여갖고 하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저 정치판에 제일 먼저 쫓아내야 될 사람 중에 하나 있잖아요. 이거 황운하라고 있죠. 그거 경찰대잖아 그거. 몇 기예요? 1기입니다. 1기인데 이런 경찰 중에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 극소수. 한 2~3명밖에 안 되고요. 1000명, 2000명 이상은 다 아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는 그런 국민의 경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좋은 경찰 출신도 많아요. 그 윤재옥 그거 괜찮던데. 좋습니다. 예. 이 사람 경찰대 1기입니다. 1기. 예. 그러니까 같은 1기인데 황운하 같은 자도 나오고 윤재옥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지. 예. 여기 충북청장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1년 했습니다. 충북청장 1년. 그리고 나서 대전청장. 6개월 후에 대전청장도 1년 했습니다. 거기서 1년하고 예, 이제 옷을 보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충북청장 할 때 그때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우리 정우택 의원이 좋은 글을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예. 이 정우택 의원은 뭐 충청북도 전체에서 아주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옛날 음성서장 할 때도 인연이 있었고 충북청장 할 때 뭐 자별한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충북청장을 하면서 충청북도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 특히 고향이 충주니까 충주를 더 깊이 들여다 보셨을 예, 텐데 그 경찰의 충북 책임자로서 들여다본 충주는 어떤 충주였어요? 경찰 시각에서 보면 이제 한정돼 있죠. 시안 쪽으로 이래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충주는 2급서지만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치안을 펼치기에는 좀 힘든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2급수가 뭐예요? 급수가 있습니다. 1급서, 2급서, 3급서가 있는데 치안 수요가 많고 한 대는 몇백 명 이상에서 1급서 딱 되고 그 인구 숫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2급서인데 공장이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정된 2급서의 경찰관 숫자 갖고 그 유동인구 많은 상황을 이렇게 컨트롤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충주는 과거부터 아주 조용한 양반의 도시, 예의범절이 있는 도시 이런 습성 또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경찰서장으로 와서 이렇게 치안을 펼치기에는
괜찮다 그래도 어. 이런 평가를 받는 조용한 곳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 그래요. 충주 화이팅!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 경찰청장, 충북청장 할 때, 대전청장 할 때 제복 입잖아요. 네, 이게 큰 그 왕별이라고 그럽니까? 네, 네. 이거 2개 붙이고. 예. 그 제복 입은 모습이 편안하고 여유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지금이 옷 벗은 다음이? 예. 제복 입 벗은 다음이? 아, 제복의 무게는 어. 공짜가 아니에요. 음. 그만큼 불안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무게가 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벗었지만은 사실은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더 힘들어요. 왜? 충주에 와서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충주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더 아프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아마 제가 이 경찰 생활하면서 실천력 있고 열정적으로 이런 속도로 네. 이런 습성으로 이 충주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이 충주도 빠른 시간 내에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모든 걸 걸고 정말 진검승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37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다가 1년 6개월 남기고 제가 과감히 옷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두고 보니까 제가 경찰청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받은 혜택이 너무나 많다. 그걸 절감했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께 받은 혜택, 또 관심, 사랑, 이걸 저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국가 발전,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제가 온통 바치자 이런 각오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호남 항우의 여성회장 김인순입니다. 서울서 샀습니다. 제가 청량님으로 계실 때 여기 한 번 왔었어요. 수요에 수해를 당했을 때 오늘 봄이죠? 예. 그래서 2년이 됐는데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 저도 경찰에 굉장히 많이 기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녹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살아보니까 굉장히 청량하고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이런 분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잠깐만. 조금 전에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국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 여성회장입니다. 전국 호남 향후에 네, 총연합회. 그 유명한 호향 네. 의 여성회장. 네. 이 국민의힘에 출마하는 후보 여기 행사에 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구의원을 2번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 지금에 와서는 당을 꼭 보지 마시고 내 지역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내 고향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니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잠깐만. 회장님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하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괴산댐이 역류했을 때 그때 달천 지역이 그때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 누님이 서울에서 1톤 트럭 2대분을 공수하셨어요. 여기요 달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양질의 그런 이 잠바 또 뭐 여러 가지 생필품 뭐 샴푸 포함해서 2대분을 1,500만 원어치를 지원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우리 정명근이 팔불출이야. 책에 보면 그렇게 그 부인 자랑을 엄청 해놨어요. 예,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릉 안사람 김수경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놨어요. 무슨 자랑 많이 했을까요? 아니 뭐 무조건 예쁘대. 근데
평소에 잘 못해주니까 예, 해주니까 책에다가? 말로만 해요. 그 고생 결혼하는 과정에 그 굉장히 고생했었다. 그 아버지 반대로 그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쭉 써놓으셨던데 진짜 그때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재야 운동에 거주셨고, 우리 네, 사모님의 그 아버지.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런 그 선입관이 굉장히 안 좋죠. 저 시아버지가 우리 네. 친정아버지에 네. 대해서 저 좌파다 빨갱이다 네. 그러고 근데 저희 아버님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 합리적인 그런 뭐 국힘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많이 원래 합리적이신 분이었고 맨날 그 민주화 운동은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그렇지. 네, 진짜 옛날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다음 농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네. 순수하게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래서 지금도 직불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으시고 아하, 예. 예, 그리고 노인 지원금 이런 것도 안 받으시고 내가 그걸 왜 받냐. 나라가 해주는 것도 많은데. 그러지.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강하신 분이에요, 정신이. 예, 우리 이 사모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정영근 장인어른 이분이 카톨릭 농민의 전국 전국 회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빨갱이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60년대, 70년대는 이 카톨릭 농민회 활동하는 분들 중에 진짜 새마을 운동하듯이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념에 막 오염돼가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또 있어요. 서경원이 같이 막 북한에 갔다 오고 공작권 받고 막 김대중 어렵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순수하게 농민 운동만 하셨던 분이다. 그걸 이제 진심을 이제 알아두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아버지가 허락하는데 한 1년 정도. 2년. 2년 정도. 그 고집을 못 꺾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 제가 다 양보하는데 아버님은 동장이셨고 장인어른은 그때 카톨릭 농민회 전국 회장하시다가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여러 가지 직함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루 휴관을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손잡고 동장실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아버지 살아오시던 그 과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소통이 부자지간에 대화가 엄청 길게. 그래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승낙하셨어요. 아이고 이놈아 결혼해라.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승낙받고 한 달 만에 그것도 예식장이 조금 허접한 그런 곳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로미오 줄리엣 뻔했네. 그렇죠. 예, 우리 부인은 어디가 그렇게 좋았길래? 일단은 굉장히 포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른 사람이고 정이 많고 또 제가 이렇게 커오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청장까지 성장해 오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 집사람은 팔불출에 이제 하나인데 제가 원래 팔불출이에요 제가. 근데 신문을 하루에 한 서너 개를 읽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하다못해 저와 관련된 부고까지도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정도로 신문을 쭉 한 10몇 년 읽다 보니까 저랑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아무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같이 친구면서 집사람이면서 애인이면서 어머니면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인을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살아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정이 많고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열정도 부족하고 좀 몸도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열정이 많고 너무 부지런해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반면에 저를 이렇게 막 몰아치면 제가 힘들 텐데 저를 되게 따뜻하게 해주고 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AS 한 번 없이 너무 잘 썼어요. 그래요? 네, 이제는 저를 믿고 시민들께서 우리 정용근 후보를 선택을 해주시면 진짜 후회 없이 AS 없이 정말 잘 쓰실 거라고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당장 선거부터 지금 이제 선거가 사실상 시작됐지만 네. 그 후보는 49%고 부인이 52% 하는 건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원래 후보 몫은 49%
49%래요. 후보 부인, 네. 배우자가 51% 네. 감당하는 거래요. 정치인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회의원 됐다 칩시다. 네. 그러면 주말 말고는 늘 여의도가 있어요. 의정을 해야 되니까, 네. 국정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역에 이런저런 일들은 평일날이라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누가 합니까? 보좌관이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국회의원 부인이 가야 국회의원은 지금 바쁘니까 국회에 있으니까 하고 이해를 하거든. 네. 그거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제가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네. 했는데 일단 이 자리에 뛰어든 이상은 저도 한 몸이고 제가 진짜 제 몸이 부서지는 한 최대한으로 도와줄 거고 최대한을 같이 활동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네. 우리 저 아내로서 네. 그 정용근이라는 사람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도 잘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멘트도 잘 못하고 속이 없는 얘기도 잘 못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 뱉은 얘기는 그거를 진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고 살았고 지금 저한테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피운다 해도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한테 믿음을 주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사람이고 자기가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지금까지 경찰 생활하면서 나름 고생도 하고 나름 좌절도 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살아오고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네. 대단한 믿음과 신뢰시네. 네,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근 청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국회에 가서 대접받고 의전받고 이러는 제가 그런 청장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회에 가서도 의전받고 대접받고 그러는 국회의원이 절대 되지 말고 자꾸 여기 우리 지역 교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같이 일하고 저는 그런 국회의원을 원하지 절대 대접받는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기왕의 얘기가 여기까지 온 김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회의원 특권이 엄청 많아요. 네. 200 특권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 특권 중에 진짜 별것도 아닌 허접한 특권들도 있어.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면 자기들만 다니는 병원이 있어. 근데 공짜야. 그러면 국회의원만 하면 되잖아. 가족들도 그거 공짜야. 그게 갈 거예요? 안 가요. 가게 할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저 관사에서 살 때도 최대한으로 전기세, 물, 그다음에 관사에 있는 물품도 일단은 처음에는 딱 가면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비치가 끝나면 다 제 돈으로 해서 사서 썼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 전기세나 물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절약 많이 하고 나라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뜰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셨네. 겨울에요. 예. 18도에 맞춰놔서 달달 떨면서 살았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그것밖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고 그게 또 공직자의 또 와이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아주 훌륭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관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저기 개인 전화기부터 놨대요. 그러니까 공용 전화기가 있잖아요. 네. 몇 대씩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공적인 거고 내가 친구한테 할 거는 내 개인이니까 개인 전화기 놔서 하겠다. 그런 자세로 공직자 네.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셨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영근은 좀 뭐 그래도 우리 저 부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찍고 싶네. 많은 우리 일중재 선배 지인들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한 말씀만 딱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려고요? 우리 이분들한테. 제가 이 사람을 믿고 34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 주신다면 충주시 여러분도 행복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친구와 한번 좀 모셔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정 총장 고등학교 친구 우혁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네,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성종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희들 고등학교 지도하시면서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분수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참 공부하던 시절 저희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고 동기 친구분들 여러분들 와 계신데 아마 선생님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선생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아마 그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컸고 지금까지 또 공직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는 거 보면은 참 뭐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고 늘 앞서가면서도 겸손하고 오늘 오면서도 쭉 생각해봤는데 왜 우리 고향 가면 큰 바위지 않습니까? 비바람에도 폭풍에도 흰 눈이 와도 늘 그 자리에 뻔히 버티고 있는 그 바위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친구다. 아주 그 심지가 굳고 올곧고 바르고 공부도 물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재주 씨 모르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재밌는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사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하여 학창시절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어디나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는 좀 다른데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참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무적의 편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충주고등학교의 그 동기죠. 네. 그 친구가 충주 동문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정영근 청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딱 처음 했던 생각. 잘할 수 있을 거다. 잘할 수 있을 거다.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대해도 그 기대에 충족할 만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무한한 신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를 기대하세요? 구체제는 버리고 네. 행복하고 활기차고 선진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몸소 보여주는 네. 낡은 이념과 그 어떤 그 사조에 빠져서 과거에 매여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낡은 정치, 낡은 질서를 완전히 혁파하고 네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네.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 네, 답변 좀. 제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 방향과 딱 맞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희망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과 반목보다는 이제는 공감과 신뢰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 올라가서도 두 가지 생각을 근간으로 해서 꼭 활동할 거고 지금까지는 제가 국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이 충주 지역 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 이거를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대전 청장으로 있으면서도 도시개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축적돼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친구하고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국회의원은 두 가지 대표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대표성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301명의 선출직 중에 하나입니다. 301명.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1명. 그래서 국민 대표성을 갖습니다. 국정을 잘 해달라고 우리가 뽑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역의 대표성이에요. 지역 발전 시켜달라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영근 청장과의 북토크는 이 두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제 질문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갖고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좀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진정한 따뜻한 그 민생 정치가 돼야 된다. 지금 사실은 거기하고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정치가.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 전문가가 되겠다? 그렇죠. 민생과 밀착하는 그런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정영근의 그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하겠다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충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충주를 어떻게 발전시키세요? 저는 가끔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넘게 충주를 오고 가면서 느꼈던 그런 침체되고 다운된 분위기의 그런 충주가 아니고 소비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자적도시. 그래서 충주가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잘 사는 도시, 와보고 싶은 도시, 정이 가는 도시,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도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만약에 충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충주 시민 여러분과 저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치를 열심히 하고 한 달쯤 됐나요? 사실은 한 1년 넘었습니다. 네. 마음으로는 1년. 예. 근데 이제 옷 벗고 뛰어든 건 한 달. 그렇죠. 그렇죠. 해보니까 어때요?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저는 월급쟁이 정치는 안 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1시간 정도 되는 이 정영근과의 북토크를 하면서 내내 새로운 우리 충주의 힘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또 박수에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알았던 충주와는 좀 다른 그런 아주 다이내믹한 충주를 제가 느끼고 합니다.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정영근 청장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북토크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벌써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진정성을 좀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면 가슴이라도 열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시간을 갖고 점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 곁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충주 지역 사람들, 지역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결책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근과 함께한 북토크 시간에서 모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